안녕하세요. 오늘 도보 여행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시작합니다. 5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오늘은 볼거리가 넘치는 곳으로 걷기 여행을 할 건데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기이한 곳입니다. 역사와 문화, 이야기도 많고 먹방 투어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저도 은근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 오른쪽 골목으로 올라갑니다. 앞에 해화문이 보이는데요. 오늘 도보 여행의 들머리입니다. 해화문은 한양도성의 동북쪽 문이고요. 서울 한양도성길 2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창건 당시에는 홍화문으로 불렸다가 중종 6년에 해화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창경군 정문을 홍화로 짓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막루 쪽으로는 갈 수 없고요. 좀 떨어져서 봐야 그런 대로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화문 안쪽 뒤편에 있는 돌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오늘 한양도성길 2코스 일부와 골목길 투어를 함께 할 생각인데요. 총거리는 대략 9에서 10km 정도 예상하고요. 소요시간은 4시간 정도로 생각하는데 처음 가는 길이라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 경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도로 옆 출구에서 왼쪽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본격적인 성곽길이 시작되는데요. 저 앞에 있는 초록색 데크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한양도성길 4개 구간 중 가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낙상 구간이고요. 해화문에서 동대문역 흥인지문까지 이어지는 2.6km의 둘레길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지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적절히 있어서 그래도 잘 걸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해화문이 보이는데요. 전깃줄이 미간을 좀 해치네요. 잠시 뒤돌아 언덕 아래 서울 풍경을 바라봤는데요. 와, 옛날 산동네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산책하다 쉴 수 있는 카페도 보이고요. 거리는 짧지만 중간중간 볼거리가 많고 정겨운 느낌이 나네요. 낙상 구간은 한양도성길 4개 구간 중 유일하게 소실된 성벽이 없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관심 없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 시대별로 다른 방법으로 축조된 성벽의 차이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돌의 모양이 검고 불규칙한 곳은 태조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요. 돌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면 숙종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30분) 정도 쉬엄쉬엄 걷다 보면 어느덧 성곽에서 나오는 계단이 보이는데요. 한양도성길 2코스의 중간 지점인 낙산공원입니다. 낙산공원은 전망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여유가 된다면 잠깐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시간상 패스하고 직진합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흥인지문 동대문역 방향이고요. 저는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창신동과 승인동 골목길 투어를 할 건데요. 3번 마을버스 정류장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로 내려가도 되지만 좀 복잡해 보여서 저는 쉬운 길로 가기 위해 계속 직진합니다. 네이버 지도로 길을 보면서 찾아가고 있고요. 4분 정도 걸어가면 낙산 오길 안내 팻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쭉 직진하다가 하얀색 건물이 있는 갈림길에서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동네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종로구 창신동인데요. 낙산공원 성벽과 연결되는 특유의 가파른 언덕 지형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하는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요모조모 볼거리와 이야기가 많은 신기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발레 파킹이 있네요.
주차가 힘든 지역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주변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 서비스네요. 조금 걸어가면 요즘 핫하다는 창창이라는 중식당이 나옵니다. 안을 보니 인테리어가 독특한데요. 창신동 속 작은 홍콩을 표방한다고 하네요. 맛은 물론 전망도 좋아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점심을 이미 해결한 상태라 꼭 참고 발길을 재촉합니다. 창창에서 조금 걸어가면 왼쪽으로 특이한 콘크리트 건물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오늘의 목적지 중 하나인 카페 낙타입니다. 채석장 전망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갑자기 웬 채석장인가 하실 텐데요. 일단 옥에 전망대가 있는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오니 와, 서울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앞에 기이한 절벽 보이시죠? 동망봉 채석장입니다. 일제강점기 화강암을 캐내던 채석장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엔 아주 슬픈 역사가 있다고 해요. 이따가 저기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차도 마시고 길도 물어볼 겸 2층 카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부가 기다란 컨테이너를 연상시키는데요. 한쪽이 통창이라서 뷰를 즐기며 차를 마시기에 좋아 보이네요. 와, 종로구 주민은 좋겠습니다. 저는 자몽차를 마시며 사장님께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 창신동 문화 해설사를 겸하고 계셔서 길 안내는 물론 깨알 정보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절벽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돌산마을 조망점인데요. 채석장 전망대인 카페 낙타에서는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각종 매체나 블로그에는 이곳과 아까 봤던 채석장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초행길이라 카페 사장님 설명을 듣고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가던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오른편에 창3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주차장을 통과해 걸어가면 오른쪽에 창신 소통 공작소가 보이고요. 주차장 끝에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창신 소통 공작소를 지나 마을 쪽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걸어가면 막다른 길이라고 느껴지는 곳에서 왼쪽에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드디어 돌산마을 조망점 표지가 보이네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와,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기상천외, 기괴한 느낌을 주는 마을이네요. 채석장 절개지에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낙산 화강암은 질이 좋아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화강암을 캐내던 곳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돌을 캐다 보니 돌산이 저렇게 절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제는 이 화강암으로 조선 총독부와 옛 서울역, 한국은행 본점, 옛 서울시청 건물을 지었다고 하네요. 채석장이 폐쇄된 이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절벽 위 아래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풍경은 절벽이 화강암이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목적지도 화강암과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안양암입니다. 여기는 내비 길 안내에 의지하지 않으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구불구불 골목길 투어를 해야 합니다. 길이 점점 좁아지는데요. 여기는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이네요. 정말 이런 동네 보기가 흔치 않죠. 이제 큰 길이 나오네요. 여기서 왼쪽으로 갑니다. 1분 정도 걸어가면 왼쪽에 안양암 정문이 나옵니다. 안양암은 1889년 이성월 스님이 세웠는데요. 여러 유형 문화재들이 소장되어 있어 사찰 전체가 작은 문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관은전인데요. 화강암 바위 절벽에 조선조 마지막 마의 불상인 마의 관은 보살 좌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마의 불은 1909년에 새긴 거라고 하네요. 대웅전 뒤편으로 암석이 있어서 호기심에 올라가 봤는데요. 암석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여 조심조심 올라가 보니 굴이 두 군데나 있네요.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보니 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 동굴은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 뚫은 것 같은데요. 수행을 위해 도인이 뚫은 걸까요? 미스터리네요. 이번에는 채석장 전망대 카페에서 봤던 동망봉 채석장으로 향했습니다. 길 따라 2분 정도 쭉 직진하면 오른쪽에 창일 공연 주차장이 보이고요. 주차장을 지나 계속 걸어가세요. 조금 걸어가면 갈림길이 나오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걸어가서 바로 왼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다시 지하철 6호선 창신역 방향인 왼쪽으로 걸어갑니다. 조금 걸어가면 도로 건너편으로 창신 초등학교가 보이고요. 초등학교를 지나 오른쪽 길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숭인 공영 주차장 방향인데요. 숭인 공영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면 채석장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절벽이 건물이 궁금했는데 여기서도 확인이 안 되네요. 아무래도 올라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채석장 위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겸사겸사 가봐야겠습니다. 비상 소화장치가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1분 정도 걸어가면 길이 더 좁아지고요. 무조건 직진합니다. 여기도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이네요. 막다른 골목 같은데 와, 길이 있네요. 정말 재미있는 길입니다. 최근 이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골목길 투어는 이제 못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큰 길이 나오고 저 앞에 꽤 규모가 있어 보이는 사찰이 보이는데요. 고려 태조 왕건이 창건한 청룡사입니다. 청룡사는 창신동 청룡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행정구역상 종로구 승인동에 속하는데요. 청룡사도 정순왕후와 관계 있는 곳이라서 잠시 들리겠습니다. 사찰이라기보다 고택 같은 분위기인데요. 단종은 삼촌인 세조가 왕권을 잡은 후 영월로 유배되어 죽임을 당했는데요. 단종의 배필이었던 정순왕후 송씨는 단종과 이별한 후 조정에서 지은 집과 보내는 식재료를 거부하고 청룡사 옆 정업원에서 기거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옥감에 물을 들여 댕기와 저고리 깃등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면서 64년간 애달프고 한많은 삶을 살았는데요. 조선 왕조 중 이렇게 가련한 왕비가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청룡사를 마주보고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언덕배기에서 횡단보도가 보이는데요. 저기를 건너 쭉 직진합니다. 조금 걸어가면 갈림길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숭인동은 낙산자락에 위치해서 낙산길로 더 잘 알려진 동네인데요. 청룡사처럼 고려 때부터 이어온 사찰들이 제법 많고요. 정순왕후의 사연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인데요.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낙산 꼭대기인 동망봉 채석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기 차량진이 금지용 말뚝이 있는 곳부터 숭인근린공원인데요. 쭉 걸어가면 숭인근린공원 안내판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배드민턴장이 나오는데요. 왼쪽 편 건물이 바로 아까 봤던 절벽 위의 건물입니다. 아, 동산 배드민턴 클럽 건물이었네요. 여기가 바로 낙산 꼭대기인 채석장 정상인데요. 저기에 아까 봤던 카페 낙타 건물이 보이고요.
저 밑에 보이는 주차장이 좀 전에 여기를 올려다 보았던 숭인 공연 주차장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있지만 여기도 전망이 꽤 좋은 곳이네요. 정순 왕후는 매일같이 이곳 낙산 꼭대기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지아비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마을 사람들을 통해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후 낙산 꼭대기는 동쪽을 바라본 봉우리라는 뜻의 동망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영조는 바위에 친필로 동망봉을 써서 새기게 했는데요. 채석장이 되면서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네요. 여기 동망각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매년 가을에 정순 왕후의 넋을 기리며 마을 주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운의 왕비를 생각하니 마음이 좀 아련해지네요. 동망각 옆쪽과 화장실 뒤편으로 난 길로 내려갑니다. 저는 낙산 묘각사에 잠시 들렀다가 오늘 마지막 목적지인 창신 골목시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길 따라 3분 정도 쭉 내려가면 갈림길이 나오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걸어가세요. 다시 1분 정도 걸어가면 오른쪽에 낙산 묘각사가 나옵니다. 이곳은 도심 속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사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도 낙산바위에 새긴 마의 관세음 보살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보살상은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묘각사는 1930년에 지은 절로 2층에는 석가모니상도 있습니다. 예불 종소리에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묘각사에서 나와 길 따라 쭉 가다 큰 길 방향으로 나가면 동묘역인데요. 길 건너편에 동묘가 보이고 벼룩시장도 보이네요. 예정에는 없는데 들릴지 말지 잠시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창신 골목시장은 쭉 직진하면 되고요. 일단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네요. 동묘는 동관왕묘의 줄임말인데요. 삼국시대 초나라 장수인 관우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과 명나라가 왜군을 물리치게 된 까닭이 관우 장군께 덕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명나라의 왕이 직접 액자를 써서 보내와서 사당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건물 안에는 관우의 목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창신 골목시장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왜 가냐고요? 식사 시간도 되고 해서 튀김족발 먹으러 갑니다. 쭉 걸어가면 창신 골목시장 표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 시장 골목으로 1분 정도 들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배달을 위주로 하는 집인지 가게가 좀 작네요. 저는 튀김족발 1인 정식을 시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오늘 걸은 거리를 보니 좀 헤매면서 11km 넘게 걸었네요. 영상에 소개한 대로만 쭉 따라오시면 9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도 대략 4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푸짐하네요. 족발 특유의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네요. 느끼한 맛은 이 막국수가 잡아줍니다. 정말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한양도성길 2코스 트레킹과 함께 골목길 투어도 함께 했는데요. 신기한 볼거리와 문화재들도 많이 만났고요. 저녁 식사도 근사했습니다. 특히 접근성도 좋아서 부담이 없었는데요.
제가 오늘 걸은 길 일부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골목골목 누비며 걷는 재미는 다시 누릴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 골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꼭 한번 다녀오세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